이오 스카이와 이빌 두 사람의 관계는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프로레슬링 업계의 조용한 문화 때문에 두 사람은 오랜 기간 관계를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당시 해설자 마우로 라날로는 이오 스카이의 악역 변신을 그녀는 악마 이빌에게 고용됐다. 일부 팬들은 이빌과 약혼한 게 아니냐 이를 데이브 멜처가 뉴스를 옮기기도 해서 오보로 취급을 당했었죠. 내가 맞았지 자랑하는 멜처. 아마 이오하고 나라쿠도 조만간 자랑 트윗이 있지 않을까. 몇 년 전에 말했잖아 막 이럴 수도 있어요. 17초 33억 원이란 뉴스인데요. 론다 로즈는 넷플릭스 MVP MMA 이벤트에서 지나 카라노를 단 17초 만에 안바로 꺾고 다시 MMA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경기 후 이보다 더 완벽하게 끝낼 수는 없었다 라고 말하면서 가족 계획에 집중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기로 론다 로즈는 약 22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33억 원이죠. 네. 다만 경기 직후 짐 코넷은 해당 대결이 지나치게 짧았다며 SNS에서 조롱 섞인 반응을 남겼고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경기 연출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보도에서는 지나 카로노의 오랜 공백과 체중 변화 등을 언급하며 실제 실력 차이가 컸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지나 카로노가 이 론다 로지 체중에 맞추려고 전성기 때보다 좀 마른 체형으로 지나친 감량을 한 것도 이 부진에 대한 원인으로 뽑히고 있고 무엇보다 지나 카로노가 4살인가? 많아요. 론다보다. 그래서 전성기가 한참 더 지났다. 론다가 30대인데 지나가 40대인가 뭐 그래. 그래서 좀 뭔가 미스매치였다 애초에. 근데 좀 드림매치 성향이 강했지. 이제 첫 MMA 스타 파이터였던 지나 카라노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지나 카라노의 바통을 이은 론다 로우지. 하지만 둘 간의 대결이 없었고 그래서 요걸 이제 완벽하게 한 게 이번에 MVP로 되게 어필이 많이 됐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경기가 너무 짧았다. 17초였다. 저도 이걸 경호의 컬리전 땜빵으로 IB 스포츠에 출근했는데 출근하기 전에 아침밥 먹으면서 이걸 넷플릭스로 틀어놨거든. 근데 이게 메인 이벤트다 보니까 아침밥 먹을 때 안 했잖아. 다른 남자 선수 경기들이 했는데. 그래서 메이크업 받고 AW가 필름 보내주기 전까지 기다리면서 음향 PD랑 같이 맞다 이거 봐야지 이러고 봤는데 라이브가 딱 끝나더라고 틀자마자. 그러니까 경기가 다 끝난 거야. 그래서 이거 끝났나봐요. 그러지 맨 뒤로 넘겨가지고 이제 막 론다 막 이러면서 막 지나카라로 몸 푸는 거 막 이렇게 나오면서 경기 이거 금방 끝나나 본데 이러면서 빡 틀었는데 갑자기 테이크다운 하는데 지나카로노가 DDT 딱 넣었는데 그래도 마운트 포지션 딱 잡으니까 길로틴으로 지나가 감았는데 머리 쏙 빼더니 갑자기 안바 떡 하더니 17초 만에 안바로 끝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그래서 아니 17초 만에 220만 달러 33억 원을 번 거죠. 물론 막 훈련을 하고 뭐 몸 커팅하고 프로모 하고 막 이런 것도 다 33억 원에 포함되어 있는 거긴 합니다만은 이게 참 열받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가운데 로건 폴 동생 요 녀석이 UFC에서 이 몸값을 계속 후려치니까 이 로건 폴 동생 이 제이크 폴이 이 둘을 데려왔어요. 이 둘을 데려와서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엄청난 파이트 경기를 LA에서 치렀다. 거기서 이제 론다 로지의 노후가 보장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론다 로지는 220만 달러 이날 받았고요. 지난 카로노가 100만 달러, 프랜시스 은가누가 150만 달러, 네이트 디아즈가 50만 달러, 마이크 페리가 40만 달러, 필립 린스가 10만 달러. 정말 많은 금액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론다가 이날 제일 큰 돈을 벌어갔네요. 32억 17초 만에. 론다 로지가 이걸로 32억을 받았고요. 지나 카로노는 거기에 절반을 받았네요. 그래서 둘 다 돈 더럽게 많이 벌었다. 뭐 여기에 승자와 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둘 다 승자지. 둘 다 승자입니다.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 지나 카라노 론다 로지가 펼쳐진 이 넷플릭스에서 벌어진 MVP 행사에서 펑크가 VIP 객석에 앉아있는데 격자랄이죠. 격자랄. 잘 알기만 하는 애죠. 잘하진 않고. 론다가 이길 것 같아. 론다가 좁혀고 안바로 이길 것 같아. 내 생각이야. 너 전문가잖아. 그치? 나 중계도 했었지. AJ 너한테 인사하고 싶어. 20분 안에 집에 갈게. 론다가 초살시킬 걸 예측했어요. 안바로. 20분 안에 집에 갈게. 론다는 늘 하던 대로 상대를 제압하고 좁힌 다음에 안바로 이길 거야. 20분 안에 갈게. 완전히 예언했어요. 예언. 경기의 내용하고 경기의 시간까지, 그러니까 뭐 입장 시간 막 이런 것까지 하면 20분 살짝 넘었잖아.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예언했어요. 예.
굉장히 놀랐습니다. CM 펑크가 예측한 20분보다 경기가 더 짧았네. 크크크라는 짤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짤에서 CM 펑크가 입장 시간까지 합해서 20분 예상했는데 더 짧았어요. 경기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짧았습니다. 지나 카르노 론다 로우지. 저도 진짜 보면서 너무 황당했는데. 다음 뉴스입니다. 내가 또 해냈어요 라는 뉴스인데요. 론다 로우즈는 최근 인터뷰에서 여성 격투 스포츠 발전에 자신이 큰 영향을 줬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녀는 여성들이 WWE 메인 이벤트를 하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된 건 내 덕분이라고 말하면서 여성 격투 스포츠 상업적 가치를 증명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팬들은 지나친 자의식이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실제로 론다 로우즈가 여성 MMA와 여성 메인 이벤트 시대를 여는데 큰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라는 평가도 많습니다. 맞긴 한데 좀 띠껍긴 해. 맞긴 해. MMA 특히나 UFC에서 정말 혁명이었죠. 혁명. UFC에서 제가 알 정도면 진짜 혁명이 맞습니다. 저도 이제 UFC를 곁눈질로만 보는 사람으로서 근데 론다 로우즈라는 인물이 여성으로서 굉장히 본인의 가치를 높이고 특히 WWE보다 더 여성 디비전이 저평가된 게 여성 디비전이 UFC였어. WWE는 그래도 화장실 타임, 담배 타임 막 이렇게 여겨진 게 좀 없어진 지가 좀 됐었잖아. 그때 당시가. 여성 UFC는 진짜 거의 사장됐었거든. 근데 론다 로우즈가 나온 뒤로는 여자 경기도 볼만하네. 여자 경기 재밌네. 론다 로우즈 개쩌네. 론다 로우즈 메인 이벤트네. 약간 이런 혁명이 론다 로우즈가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이 지입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좀 그렇다. 겸손이란 덕목이 좀 사라진 게 아닌가. 한편으로 이해도 됩니다. 저도 제 자신을 되게 막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되게 어필하고 싶어요. 근데 막 참아야 됩니다. 론다 로우즈가 못 참는 것 같다. 경호가 레슬 아일랜드 참전하면서 제가 컬리전 녹화 제가 했는데 이 제이 리설이 나왔어요. 되게 막 제이 리설이랑 리베라 스테이크에서 스테이크도 먹었고 맥주도 한잔했고 제이 리설이랑 같이 일도 많이 했고 티셔츠도 막 2벌 3벌 만들고 제이 리설 레슬링 스쿨이 거기 교복도 제가 만들었거든요. 한 게 많아요.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 근데 말 안 했습니다. 근데 론다 로우즈는 못 참았다. 이오 스카이 천국, 나라쿠 지옥, 천국과 지옥의 결혼. 이제부터 이 둘의 결혼에 대한 특집인데요. 이오 스카이와 이빌. 현재 WWE에서는 나라쿠란 이름으로 활동 중인 두 사람의 관계는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스타덤과 신일본 프로레슬링에서 활동하던 시절부터 가까웠고 일본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미 2015년경 약혼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프로레슬링 업계 특유의 조용한 문화 때문에 두 사람은 오랜 기간 관계를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오로의 천리안이란 뉴스인데요. 이 커플과 관련해 가장 유명한 사건은 2019년 WWE NXT 중계 도중 황당한 오역 해프닝이었습니다. 당시 해설자 마오로 라날로는 이오 스카이의 악역 변신을 설명하며 그녀는 악마 이빌에게 고용됐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인게이지드라는 단어와 이빌이라는 닉네임이 겹치면서 일부 팬들은 이빌과 약혼한 게 아니냐라는 잘못된 해석들이 돌았습니다. 이를 데이브 멜처가 뉴스를 옮기기도 해서 오보로 취급을 당했었죠. 당시에는 단순 웃긴 오역 사건으로 여겨졌지만 결과적으로 실제 연인이 관계가 맞았던 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고장난 시계가 강제로 맞는 시계가 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또 다른 파워 커플의 탄생. 이후 일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정렬 대륙 이오 스카이 편을 통해 두 사람이 이미 몇 년 전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까지 알려졌습니다. 팬들을 속이기 위해 숨긴 것이 아니라 단지 사생활 보호를 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이빌이 WWE와 계약하면 아라쿠라는 이름으로 NXT에 합류했고 두 사람은 마침내 공식 SNS를 통해 웨딩드레스와 톡시도 사진을 공개해 결혼 사실을 전 세계의 팬들에게 발표했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로서 서로의 일상을 지지하고 WWE 슈퍼스타로서 외로움과 영광을 함께 나누겠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팬들과 동료 레슬러들의 축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약간 나라쿠가 한편으로는 좀 의도된 게 아닌가? 이 나라쿠가 지옥이잖아 지옥. 근데 아내는 스카이 어떻게 보면 천국이잖아.
좀 의도된 네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게 이제서야 좀 퍼즐이 맞춰진다. 이오 스카이의 결혼 나락 진짜 은근히까 좀 일부러 이름을 이렇게 둘이 세트로 맞췄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들의 결혼이 굉장히 오래되었다. 나는 이거를 그 데이브 멜처가 이 둘이 사귄다, 약혼했다, 뭐 이런 뉴스를 옛날에 보도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인가 누가 그 얘기를 해갖고, 그거는 헛소문으로 알려져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진짜였다. 멜처가 틀렸는데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5년에 약혼을 했고요. 마우로 라날로가 이 이오스카이가 턴일 했을 때, 그녀가 이비라고 인게이지드 됐다, 막 이래서 이제, 악마하고 약혼했다, 막 이렇게, 악마에게 고용됐다인데, 인게이지드가 약혼했다는 뜻도 있어서, 그녀가 악마에게 고용됐다,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 뭐 이런 뜻으로 쓴 건데, 이게 이빌과 연애했다로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멜처가 이걸 보도하면서 맞는 말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당시에는 웃긴 오역으로 여겨졌는데 결과적으로는 맞았다. 그래서 이 정렬 대륙이란 게 일본에서 다큐멘터리로 틀은 프로그램인데 이오스카이가 WWE의 허가를 받고 촬영된 프로그램이라서 이오스카이가 SNS에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홍보가 되었고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저희 이거 진짜 재밌게 찍었어요. 막 이렇게 홍보를 열심히 했고요. 생방송 시작할 때도 여러분 이거 이제 방송 시작해요. 이렇게 막 따로 엑셀 남길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홍보에 임했던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었다. 일본 내부에 이 WWE 성공기 그리고 이제 자신의 결혼 발표 이런 거를 온 세상에 굉장히 행복하게 알리고 싶어 했다. 그 행복하게 알리고 싶은 타이밍은 남편도 WWE 오는 그 타이밍이었다. 와 근데 비밀 유지가 정말 잘 된다. 결혼식까지 치렀는데도 거기에 하객들도 막 수많은 관계자들이 있었을 텐데 이게 비밀 유지가 정말 기가 막히게 됐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휴시해 준 거지. 멜처가 이상했던 거고. 그렇지. 일본에선 이오스카이 영웅이라 거의 뭐 손흥민이 아닐까? 내가 봤을 땐 거의 손흥민일 것 같은데 일본에서. 일본에 일반인들 지인들이 많은데 한번 물어볼게요. 일본 내에 어떤 인지도를 갖고 있나. 또 이제 이 둘의 웨딩 사진입니다. 웨딩 사진. 나라쿠, 지옥이죠, 지옥. 이오스카이, 천국. 지옥과 천국의 결혼 사진. 그래서 링기어 입고도 찍었어요. 이거 좀 갯모해가 좀 심각한데 링기어 입고도 웨딩 사진 찍었다. 그래서 둘간의 이제 결혼에 대한 선언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외로움도 행복도 함께 이겨나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쓴 걸로 아는데 아무튼. 잘하면 WWE에서 부부 테크팀 매치도 할 수 있겠네. 너무 흑과 백이다. 근데 진짜 너무 정반대다 진짜. 가장 엉근진 애랑 가장 하이텐션인 애랑 링 위에서 캐릭터가. 근데 뭐 사생활에서는 얘도 되게 장난기 많을 것 같아. 표정이 되게 다양한 애라서 재밌는 애일 것 같아. 아 이게 어제 방영된 일본 쇼의 하이라이트인가봐요. 그녀는 터닝포인트 때 메이저 레슬링으로 이적했다. WWE 이적했다. 아 감격이에요. 울 것 같아. 아 이렇게 패탐하면서 아 이제 마지막 무대 쓰고 와이프 따라올 생각 하고 있었네. 아 너무 긴장된다. 미국은 너무 크다. 영어도 너무 걱정된다. 너는 걱정만 하네. 프로 걱정러네. 여기 좋아 빨리 와. 나도 있지 집도 있지 우린 고양이도 있지. 둘 다 장난기가 가득해 얼굴에. 어떻게 저들이 3살 차이냐고. 결혼의 모양새를 보면 자신이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다. 안심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었다. 레슬러 중에 나를 유일하게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맛있는 것도 먹고 많은 순간들을 나눌 거예요. 내가 기대도 돼? 이거 기대도 되지? 아 좋네. 기대 나한테 기대. 내가 미국 잘 알아. 나 미자랄이야. 아니 공원에서 락업을 하는데 뭐 하는 거야? 뭐야 이거 스킨십이야 뭐야 이게. 갑자기 공원에서 왜 갑자기 락업을 하는 거야? 저 그림이 맞아? 그니까 뭔데 갑자기. 이건 기자회견인가 봐. 일본 기자. 아 서로를 어떻게 불러요 하니까 상상에 맡길게요. 오마해라. 뭐야 이 사진 웃겨서 퍼왔어요. 이 사진. 네 웨딩 사진을 누가 이렇게 찍는지 모르겠는데 뭐 춘리 같기도 하고. 이것도 웨딩 사진이에요. 이것도 뭐 남편이 져줘야죠 그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베마에서도 이 소식을 되게 크게 보도했고 WWE를 일본에서 방영하던 채널이죠. 이빌이 NXT 올 때 멜처가 둘이 약혼했다라고 했거든. 멜처는 좀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오역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알고 있었던데. 이미 결혼한 상태였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 누가 얘기해가지고 아닐걸요? 아니라고 하던데요. 내가 그렇게 대답해 준 적 있어. 멜처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다음 뉴스입니다. 랜디 오튼 아프냐? 라는 뉴스인데요. 랜디 오튼이 최근 WWE TV에 등장하지 않은 이유도 알려졌습니다.
옵저버 멜처에 따르면 오터는 현재 심각한 허리 부상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 때문에 레슬매니아 42 이후 장기 결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멜처의 보도를 랜디가 반박했는데요. 자신은 멀쩡하며 여름을 즐기고 있을 뿐이다. 곧 15번 챔피언이 되기 위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WWE는 5월 29일 바르셀로나 스맥다운에 그의 출연을 광고 중이라 이날 복귀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뭔가 멜처는 랜디가 아파요. 랜디가 아파서 지금 안 나오고 있네요. 이랬는데 랜디는 멜처는 헛소리예요. 나는 지금 여름을 즐기고 있고 곧 15번 챔피언이 되기 위해 복귀할 거예요. 라고 서로의 X에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레슬링 뉴스는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됩니다. 예. 재미로 보시면 돼요. 다 틀린 얘기지만 다 맞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멜처가 헛소리한 것 같잖아. 멜처가 헛소리한 것 같아도 이게 헛소리가 아닐 수도 있어. 랜디가 진짜 허리가 아파. 허리가 아프고 누가 봐도 허리가 아파서 경기를 42에서 제대로 못했어. 그렇지만 안 나오잖아. 그러면 랜디는 진짜로 허리가 아픈 걸 수도 있어. 근데 허리가 아프다고 말하기 싫은 걸 수도 있어. 왜냐면 자신은 빅푸시를 받을 거고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게 허리 탓을 안 하고 싶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챔피언을 노리는 거에 대한 역반응이 있으니까 랜디는 본인이 진짜로 허리가 아파도 진짜가 아니길 바랄 거야. 그래서 멜처가 조용히 하기를 바랄 수도 있어. 그래서 이 레슬링 뉴스는 여러분 그냥 다 맞는 말이고 다 틀린 말이에요. 진짜로 좀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최근 TKO 관련 실드부터 계속 헛소리 너무 떠들어서 신뢰가 안 가요. 어떻게 뉴스 정확도가 러시안 룰렛이냐고. 이 정도면 멜처는 하나의 문화가 아닐까. 근데 멜처가 이번에 카이리 세인이 크게 틀려서 그렇지 난 이게 어쩌면은 멜처가 맞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긴 해. 근데 너무 바로 랜디가 반박해버려서 멜처가 지금 좀 민망하긴 합니다. 예. 그렇게 턴이라는 상황에도 팬들 역시 원사님 15에 기원하는 게 현실인데요. 원래는 랜디가 이기는 거였다라고 하죠. 예. 원래는 랜디가 이기는 각본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안타깝게 그게 실현되진 않았습니다. 또 랜디 오튼이 데이브 멜처의 리포트를 스스로 반박하는 짤이 있는데요. 이 비웃는 짤을 일부러 엘리트 라커스가 넣은 다음에 그 다음 짤에 랜디 오튼의 트윗 원문을 또 짤로 넣어놨어요. 맞았을 때 내가 맞았지 자랑하는 멜처. 아마 이오하고 나라쿠도 조만간 자랑 트윗이 있지 않을까. 내가 뭐 몇 년 전에 NXT 때 말했잖아 막 이럴 수도 있어요. 다음 뉴스입니다. 빵꾸 결석 이유란 뉴스인데요. CM 펑크가 최근 WWE 유럽 투어와 여러 로어 광고에서 삭제된 이유가 단순 스케줄 변경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펑크는 원래 5월 28일 리버풀 쇼부터 6월 런던 로어까지 여러 행사에 광고가 됐지만 최근 조용히 홍보 자료에서 빠졌고 팬들은 부상이나 계약 문제 의혹까지 제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옵저버에 따르면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현재 펑크는 단순 휴식 기간을 갖는 중이라네요. 현재 그의 공식 광고는 7월 6일 시카고 로우입니다. CM 펑크는 4월 20일 로우 이후 WWE에 등장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프터 로우 이후로 계속 안 나오고 있죠. 코디 로저에게 조언해주고 코디 로저의 타이틀 배틀 한번 쳐다봐주고 뭔가 이들의 드림 매치가 언젠간 열릴 것이다 이렇게 암시한 뒤로 진짜 바람같이 사라졌고 아직 안 나왔어요. 한 번도. 그래서 유럽 투어에 나올 거라고 광고가 됐는데 유럽 투어 광고에서도 삭제가 되었고 그럼 언제 나올 거냐? 그러면 이제 광고가 삭제가 안 된 유일한 그 일정이 이제 7월 6일이다. 7월 6일 시카고다. 그래서 고향에서 컴백할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 7월 6일 해서 이제 썸머슬램 정주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CM 펑크가 좀 그리워지긴 합니다. 좀 쉬어야 될 것 같다 우리가 얘기하긴 했었는데 우리도 펑크는 이제 쉬어도 돼 좀 쉬어야지 이랬었는데 7월은 좀 길지 않나. 로만이 있어서 그렇죠. 로만이 지금 그동안 개근을 하긴 하죠. 로만이 썸머슬램까지 개근합니다. 물론 중간에 로우를 몇 번 쉬어요. 그렇지만 거진 반 개근이에요. 근데 이제 로만의 풀타임이 끝나는 순간 펑크가 복귀하는 건가? 약간 그런 타이밍이긴 하네요. But as CM Punk Phil Brooks, his potential in acting is pretty unlimited. 그래서 이제 레슬러들이 뭐 많이 뽑잖아. 연예인 중에 제일 괜찮게 레슬링하는 애가 누구였어요?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 근데 바티스타는 반대로 배우의 영역에 서가지고 연기했으면 하는 레슬러 누가 있어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CM 펑크라고 답변합니다. CM 펑크라고 답변하는데 짤을 하필 UFC 짤을 써갖고 좀 웃기긴 했어요. 예, 좀 웃기긴 했습니다. 저 강아지가 나치인가요? 미치. 아우. 다음 뉴스입니다. 관리 잘하쇼. 존 시나는 최근 희귀 안구 질환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그는 눈 충혈과 가려움,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이 계속돼 검사를 받았고 이후 데모덱스 안검염이라는 질환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질환은 모낭에서 서식하는 진드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는 처방받는 안약으로 상태가 안정된 상황입니다. 존 시나는 팬들에게도 정기적인 안과 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존 시나 클래식 토너먼트는 12월 개최 존 시나 은퇴 1주년에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세부 규칙과 운영 방식은 계속 조정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선수 복귀는 절대 안 한다고 하네요. 라는 뉴스고 존 시나 눈병 걸렸다. 눈병 걸렸고 자기가 걸린 다음에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라고 해서 여러분도 안과 정기 검진 받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UK 시미가 진짜로 눈이 안 좋은 거였어?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나도 좀 재밌긴 했는데 아무튼 눈이 안 아팠으면 좋겠다. 다음 뉴스입니다. 4년 남았다라는 뉴스인데요. 알투루스가 최근 인터뷰에서 사실상 은퇴 시기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현재 WWE와 4년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앞으로 약 5년 안에 선수 생활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WWE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기념하는 은퇴 투어를 하는 것에도 열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팬들은 30년 넘게 활동해온 알투루스의 은퇴 순간이 매우 감정적인 장면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재밌는 뉴스인 것 같아요. 이게 옛날에 알투루스가 애티튜드 에라 말년에 데뷔해가지고 BG 제임스랑 태그팀도 했다가 K 퀵이라는 이름으로 뭘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WWE에서 한번 잘리고 TNA 가서 흑인 최초 NWA 월드 챔피언을 했을 거야 아마 내 기억이 맞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기록을 세운 다음에 활약 좀 하고 3 라이브 크루로 BG 제임스랑 코난이랑 같이 활동해서 막 랩하고 막 엄청 힙했어 약간. DX 유행어 쓰고 막 그러다가 다시 WWE로 와갖고 거진 모든 에라를 다 활동한 애티튜드 에라부터 모든 에라를 활동한 원로가 되었죠. 원로. 그래서 WWE가 이번에 방출 뒤에 맺은 이번에 재계약이 마지막 계약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4년인데 이제 뭐 한 3년 반 남았겠죠. 그런 상황인데 말년에는 아마 은퇴 투어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4년인데 5년 안에 선수라고 하면은 4년에서 WWE 이별하고 뭔가 바깥에서 더 생각하는 게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간에 WWE하고 이별하는 거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환갑 채우겠다. 그러게요. 좋죠 뭐. 이런 선수가 전례를 남긴다면은 WWE가 지금 뭐 WWE 라이퍼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알투루스는 사실상 WWE 라이퍼가 아닐까. 여생을 WWE 함께하는 그런 거 이제 WWE 라이퍼라고 하는데 아마 WWE 라이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 트루스로 되어서 중간 방출은 없을 듯. 그러니까 그래서 WWE 라이퍼가 될 것 같아. 무난하게 환갑이면 뭐 라이퍼지 뭐 80까지 뭐 선수하는 건 불가능하고. 다음 뉴스입니다. 육포가 그리워라는 뉴스인데요. 라미아에서 퍼온 뉴스인데요. WWE 과도한 스폰서 활용 문제도 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최근 스맥다운에서 코디 로즈 세그먼트 중 일반 테이블이 사용되자 한 팬이 슬림진 로고는 어디 있냐? 광고 보러 온 거지 레슬링 보러 온 게 아니다 라고 비꼬는 글을 올렸고 해당 게시물이 크게 퍼졌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WWE가 최근 지나친 광고와 브랜드 노출로 몰입감을 해친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맥다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코디 로즈가 계약식을 스스로 차립니다. 군터를 맞이하기 위해서 의자도 막 링 안으로 던지고 테이블도 링 안으로 밀고 해갖고 계약식을 스스로 세팅해요. 스스로. 그래서 군터 나와 이랬는데 이 테이블에 육포 브랜드인 슬림짐 로고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 한 팬이 열받았어. 맨날 슬림짐 테이블 쓰다가 안 쓰니까 아예 그냥 비꼬기로 작정한 거죠. 예. 슬림짐 로고는 어딨냐? 광고 보러 온 거지 레슬링 보러 온 게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광고 더럽게 많이 할 때는 언제고 이 엄중한 타이밍에는 슬림짐 테이블을 안 꺼내니까 이 비꼬기로 마음을 먹었죠. 예. 레슬링 많이 안 하니까 광고 많이 하니까 팬들이 좀 화가 많이 났다. 역파이프맘 때도 등장했던 슬림짐 테이블. 그러니까 왜 계약식 할 때는 왜 슬림짐 로고가 없냐 이러면서 팬들이 비꼬는 댓글을 썼는데 좀 재밌었어요. 옷 좀 단디 입으라 라는 뉴스인데요. 스맥다운에서 의상사고도 2차례 발생했습니다. 먼저 페이지는 경기 도중에 링 기어가 꼬이면서 계속 의상을 정리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상황이 심각해져서 WWE 제작진은 잠시 화면을 전환하고 넷플릭스 송출까지 순간적으로 블랙 처리했습니다. 또 다른 경기에서는 비팹이 오코노를 도중에 샬럿 플레어 링기어를 잡아당기면서 방송사고가 발생했고 이번에는 WWE가 즉시 화면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샬럿은 이후 해당 장면을 SNS에 올리면서 그냥 나한테 부탁하지 그랬어 라고 농담 섞인 반응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요게 You should just ask me 라고 해갖고 부탁했으면 보여줬을 텐데 라는 샬럿 플레이의 농담 섞인 SNS에 투데이 장면이 있었고, 이게 그 장면이에요. 복숭아 이모티콘으로 검열을 하면서 본인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었고, 참 그렇습니다. 매주 이 뉴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매주. 티파니가 좀 잠잠하니까 말이야. 페이지가 또 페이지 계속 막 이러면서 신경 쓰여 이게. 이게 근데 진짜로 경기에 몰입해서 보다 보면은 보여요. 저 같은 경우에 일로서 이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선수의 키나 몸무게 아니면 이들의 전적 이런 걸로 모니터를 볼 때 아니면은 뚫어져라 보잖아. 그러면 되게 보여요. 안 보고 싶어도 보여요. 그래서 샬럿의 노출 사고가 좀 경미하긴 한데 엉덩이 골이 좀 많이 드러났고, 그리고 페이지는 좀 보였다.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젤리나 베가 때 너무 좀 충격이었어서 좀 PTSD가 오는데, 아무튼 좀 이게 좀 그렇습니다. 보다가 화면이 검해지잖아. 그러면 무조건 그거예요. WWE가 더 느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WWE가 실제 경기가 일어나는 장면, 실제 WWE가 보여주는 장면, 그거를 이제 WWE가 방송을 담아서 위성을 쏘는 게 딜레이가 몇 초 있어요. 그래서 WWE가 만약에 선수가 욕을 하거나 노출이 있거나 이럴 때 시간차로 블랙을 넣어요. 블랙이나 B를 넣어요. 근데 그걸 못 넣을 때도 있어. WWE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노출 사고 일어나는 거야. 그게 좀 애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요즘 날라다님이란 뉴스인데요. 전 WWE 스타 캐리온 크로스와 스칼렛 보르도도 최근 WWE와 트리플 H를 겨냥한 듯한 메시지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스칼렛은 SNS를 통해 남들이 정해준 한계에 갇히지 말고 스스로에게 베팅하라 라는 글을 올렸고, 팬들은 이를 WWE 시절 크로스의 부진한 활용 방식에 대한 우회적인 저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킬러 크로스는 WWE 퇴사 후에 WSW 월드 헤비웨이트 벨트까지 차지하면서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WSW 벨트가 심플하고 예쁘더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온갖 단체에서 헤비웨이트 타이틀을 따고 있잖아. MLW도 따지 않았냐? 그래서 지금 전성기를 누리고 있어요. 인디에서. 캐리온 크로스 프로모도 좋고, 저는 얘 경기 스타일도 사실 좋아하긴 합니다. 올드스쿨이고 테크니컬하고 해서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팬들한테는 굉장히 불호였던 것 같긴 해. 근데 그 누구보다 캐리온 크로스를 밀어준 건 사실 트리플 H긴 한데, 근데 메인 로스터에서 좀 빈스한테 역풍을 제대로 맞고 나서 다시 재활용 받는 과정에서 좀 안타깝긴 했죠. 그때는 트리플 H가 맞으니까 재활용 됐을 때는 어쨌든 간에 좀 불운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캐리온 크로스가 인디에서는 굉장히 잘 먹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캐리온 크로스는 너무 배리어 레슬링에서 문제였음. 첫 대리상대 드루였는데 동반 침몰이었음. 너무 살살 레슬링 해가지고 원래는 NXT에서 잡이 없는 걸로 유명했는데, 키스리가 캐리온 크로스에게 부상당한 뒤로 반복적으로 고질적인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약간 거기서 PTSD가 왔을 수도 있고, 어쨌든 캐리온 크로스가 좀 안타깝긴 합니다. 다시 올 수도 있고, 원래는 재계약하려 했는데 스칼렛이 재계약 조항이 없게 되면서 캐리온하고만 재계약하려고 하니까 회사가, 캐리온이 그냥 같이 나갈랭 이러고 그냥 같이 나가버렸죠. 여기에 대한 후속 뉴스입니다. 그리브입니다 라는 뉴스인데요. 스칼렛 보르도는 WWE 시절 의상 노출 수위를 줄이라는 요청을 여러 번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당시 여성 레슬러들이 진지한 캐릭터를 추구하던 분위기 속에서 자신은 오히려 과거 섹시 디바 스타일을 의도적으로 가져가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프로듀서들은 계속해서 가슴 노출을 줄이라고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NXT 왔을 때는 시원했는데 갈수록 더워졌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스칼렛 보르도 당시에 그래도 NXT에서는 엠버문이, 지금 아테나죠, 엠버문이 저격하기로는 백스테이지에서 정기적으로 회의가 있었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섹시한 복장을 입게 될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섹스 어필을 하게 될지, 이런 내부에서 회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내부의 기조가 참 역겨웠다고 아테나가 WWE NXT의 백스테이지 회의를 저격한 바 있는데, 오히려 스칼렛은 반대였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입을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프로듀서들이 점점 더 입으라 이렇게 조언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른 것 같아. 진지한 레슬러로서, 한 명의 운동선수로서 평가받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입으려고 했던 베키 리치 같은 선수도 있는 반면에, 스칼렛이 이게 나의 길이야 하고 이렇게 훌렁훌렁 했던 선수도 있는 것 같고, 내가 알기로는 TNA 임팩트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거둔 영상 중 하나가 스칼렛 보르도가 욕조에서 했던 세그먼트로 알고 있거든요. 스칼렛이 본인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스칼렛이 진짜 전형적인 베이글, 얼굴은 애기 같은데 몸은 엄청 어른스럽잖아.
스맥다운 연속 사고라는 뉴스인데요. 스맥다운에서는 선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던 장면이 2개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카멜로 헤이즈와 리키 세인츠 경기 도중 기술 타이밍이 어긋나면서 헤이즈가 머리와 목부터 떨어지는 아찔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어 여성 태그팀 장면에서는 키아나 제임스가 실수로 줄리아와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경기 중에 선수 2명이 강하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 줄리아가 목부터 떨어지는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WWE는 즉시 카메라를 다른 곳으로 돌렸고 현재까지 두 선수의 뇌진탕 프로토콜 여부나 결장 여부는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아나가 밀쳤는데 그 밀쳐진 상대 선수가 줄리아를 밀치게 되면서 같이 둘이 떨어지거든요. 둘이 떨어지는데 알렉사 줄리아인가 이렇게 해갖고 줄리아가 머리부터 뚝 떨어집니다. 예, 그 장면이 좀 위험했고 이제 리키 세인츠하고 카멜로 헤이즈 경기 중에 저는 이거를 사고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예, 저는 이거를 경기 때 제가 한빈스랑 같이 뭐라고 중계했냐면 노던라이츠 밤이 정말로 드라이버 수준으로 들어갔어요 라고 의도된 시즌으로 파악을 했어요. 나뿐만 아니라 한빈스가 먼저 콜했나? 노던라이츠 밤이라고? 누가 먼저 콜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둘 다 똑같이 의도된 굉장히 격한 스티프한 장면으로 연출된 거라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WWE에서 드라이버가 특정 포인트에서는 허가가 되잖아. 매번 파일 드라이버 써 이건 안 되지만 우리 이거 해도 돼요? 막 이렇게 해서 허락받으면 좀 쓰게 해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노던라이츠 밤을 의도적으로 썼다라고 나랑 한빈스는 판단했는데 여기 뉴스 원문에서는 리키 세인츠의 실수로 카멜로 헤이즈가 부상당할 뻔한 장면인 걸로 이렇게 뉴스가 해석돼서 나왔어요. 저런 건데 의도된 거라고 봅니다. 리키 세인츠 얘 좀 유쾌하게 가면 귀여운 구석이 있는데 왜 자꾸 은근질 시키는지 모르겠음. 리키 세인츠 별로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콜업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예, 트리 윌리엄스는 제 걱정보다 훨씬 잘하고 있긴 한데 트릭, 리키 세인츠, 블레이크 먼로 다 경기가 엄청 대단한 애들은 아니었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를 실수로 보지 않고 저랑 한빈스는 한마음 한뜻으로 노던라이츠 밤으로 중계했어요. 의도적인 시전으로 봤거든요. 들어올려서 노던라이츠 밤! 이거 그냥 의도적이야 이거. 그냥 의도적인 노던라이츠 밤이야. 이건 뭐 제대로 중계했네. 그래서 원문 뉴스에 선수의 경력을 끝낼 수 있는 실수로 되어 있길래 일단 뉴스를 번역은 했는데 저는 이게 누가 봐도 시전으로 보이거든요. 실수가 아니라. 다시 봐도 노던라이츠 밤 맞네요. 줄리아 머리 박은 게 좀 위험했던 거고 맞죠. 여기인데 이게 좀 위험하긴 했어요. 네, 이거 인정. 키아나가 페이지를 밀었는데 페이지가 줄리아를 밀면서 떨어지거든요. 합체 기술 하려고 했는데 히어드는 페이지를 밀면서 좀 위험하게 떨어지긴 했어요. 페이지가 좀 안정적으로 떨어졌고 줄리아는 거의 뭐 수직 낙하 드라이버로 떨어졌는데 줄리아가 좀 걱정되긴 합니다. 그래도 천천히 떨어졌네. 그러네요. 네. 다음 뉴스입니다. 신병 받아라 라는 뉴스인데요. 블레이크 먼로의 WWE 메인 로스터 데뷔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최근 스맥다운전 다크 매치에서 조레닌 그레이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팬들은 다음 주부터 스맥다운 로스터와 함께 이동할 예정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블레이크 먼로는 최근 인터뷰에서 WWE가 스페인에 가고 블레이크 먼로도 스페인에 간다 라고 하면서 바르셀로나 스맥다운에서 데뷔 가능성을 직접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NXT에서 테이텀 팩슬리와 데리프 패배했고 무덤에 묻혔죠. 그래서 이제 무덤에 묻혀서 스맥다운에서 환생한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거는 조르딘 그레이스가 다크매치에서 져주는 역할, 블레이크 먼로를 적응시키는 역할을 한 거에 대해서 조르딘 그레이스의 태양이 벌써 진 게 아닌가, 내리막길이 시작된 건가, 어쩌면은 이제 발목 부상이 아니었다면 레슬매니아에서 여성 US 챔피언십 트리플 스렛 할 수 있었는데 레슬매니아도 놓치고 부상도 당하고 그 후에는 이제 콜업되고 가장 핫한 선수였는데 이 부상으로 모든 걸 놓치면서 이 블레이크 먼로가 메인 이벤트에서 관중들, 조명, 타이탄트론 이런 거 적응하기 위해서 져줄 사람이 필요하잖아. 근데 여기에 조르딘 그레이스가 져줄 사람으로 쓰이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 블레이크 먼로 인기 많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먼로 예쁘긴 한데 아우라가 약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먼로는 예쁘니까 봐주자.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 진짜 많더라.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 진짜 많아서 내가 알렉사 블랙스를 이제 웬만하면 비난하지 않아요. 조르딘이 최왕 밑으로 갈 것 같은데 알바파이어 자리로? 진짜 어지럽다. 조르딘을 좀 여자 브록 레스너처럼 쓰면 안 되나? 그래서 난 조르딘이 좀 뭔가 브록 레스너 같은 파워하우스의 면모도 있고 기술 시션도 너무 좋고 한편으로 또 마이크 워크나 안경 썼을 때 되게 지적이거든. 되게 입체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조르딘은 개인적으로. 멀로는 묘하게 애매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메인 로스터에서 엄청 잘 될 케이스 같긴 해. NXT보다 메인 로스터에 더 먹힐 만한 인물이야. 그냥 나오는 순간 다 띠용할 거야 아마. 좀 티파니랑 좀 이미지가 겹치긴 하는데 티파니랑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리브 모건 정조준이라는 뉴스인데요. 스테파니 바켈은 부상 회복 후에 빠르면 이번 주 로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레슬매니아 42 이후 리브 모건에게 패배한 뒤 부상으로 결장 중이었지만 최근 WWE 내부에서 다시 각본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팬들은 리브 모건과의 대립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 모건하고 각본 이어나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다음 뉴스입니다. 마주치지 말자라는 뉴스인데요. 스테파니 바켈 사건으로 논란인 엘 쿠아트레로는 최근 12년 8개월 형을 선고받았지만 이게 감옥을 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 복역하는 가택 연금 형태로 형을 집행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접근 금지 명령 역시 유지되고 있으며 같은 레슬링 행사에 출연도 금지된 상황입니다. 빅쇼 행복하쇼. AEW가 조용히 폴 화이트와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릎 교체 수술을 했기 때문에 선수보다는 배역을 연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무릎 연골 교체를 했잖아요. 근데 본인은 선수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뉴스 원문에는 배역으로 연기할 것 같다. 뭐 제너럴 매니저, 뭐 누군가의 멘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배역 위주로 할 것 같다. 스크린 롤 캐릭터가 될 것 같다. 언더테이커는 골반 교체받고 몇 경기 더 뛰지 않았나. 빅쇼도 경기하길 원하죠. 해서 몸을 만들었고 자기가 많은 경기를 하지 못하겠지만 회사에서 허용한다면 꼭 경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계속 밝혀왔기 때문에 빅쇼의 마지막 불꽃을 IB 스포츠에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번에 한번 막 크게 다쳐서 걱정되긴 해요. 네. 좀만 기다려 라는 뉴스인데요. 토니 칸이 최근 뉴데이의 AEW 행 루머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피 킹스턴과 제비어 우즈가 아직 계약상 의무가 남아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하면서도 두 사람이 훌륭한 레슬러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최근 파이트풀은 AEW 내부에서 뉴데이의 영입을 강하게 원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 100%라 그래 100%. 그래서 백스테이지나 운영진이나 동료 선수들이 뉴데이 영입하는 거 어때? 그럴 때 이제 뭐 몇몇은 좀 그런데 라던가 뭐 난 싫어요 이럴 수 있는데 이 소수의 반대조차 없다. 그냥 100% 환영이다. 그래서 뉴데이는 사실상 거의 기정사실화 올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움짤형 레슬러 컴백이라는 뉴스입니다. 전 WWE 스타 베론 코빈의 복귀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숍 다이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그는 WWE와 복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스맥다운의 미스터리 파트너 스토리와 연결된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WWE 내부에서는 그의 캐릭터성과 경험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론 코빈, 현 비숍 다이어가 데나우젠의 미스터리 파트너로 루머가 있어요. 루머. 데나우젠이 막 지금 또 연구실에서 이 복제가 잘 안 되네 막 이러면서 계속 세그먼트 하고 있잖아. 이번 스맥다운에서도 막 친구를 찾는 듯한 파트너를 찾는 듯한 그런 세그먼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세그먼트의 파트너가 지금 설마 베론 코빈이냐, 베론 코빈 이거 분장하고 나오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런 타이밍이다 보니까 지금 베론 코빈의 복귀 루머가 있습니다. 비숍 다이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메이저리그 레슬링의 태그팀 챔피언 다이작하고 태그팀 챔피언이지 않아? 그 타이틀이 잃었나? 잃었으니까 이런 루머가 있겠지? 어쨌든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WWE 행을. 그래서 이 방출 당시에도 전년도였죠.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심지어 랜디 오튼이 베론 코빈한테 전화해서 님 방출 진짜임? 이러면서 베론 코빈이 진짜다 임마 이러면서 아무래도 역시 그 놈 같네 막 이러면서 뭐 랜디 오튼이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그 놈이라는 게 뭔가 이 WWE 프로듀서 윗대가리 중에서 이 베론 코빈을 굉장히 싫어하는 특정 한 명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방출됐을 때 랜디 오튼도 그 사람이네, 베론 코빈도 그 사람이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특정 한 명이 베론 코빈을 굉장히 싫어해서 이 방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가 사실상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빈스 라인일 수도 있고 뭐 그게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 한 명 빼고는 다 좋아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베론 코빈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냥 이건 다 루머예요, 루머. 뉴스들이 다 그렇습니다. 가격 내릴게요 라는 뉴스인데요. WWE가 최근 티켓 가격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변화를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옵저버에 따르면 WWE는 올 여름 진행될 라이브 이벤트 티켓 가격을 기존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할 예정이며 가족 단위 팬들도 부담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팬들은 그동안 로우나 스맥다운 티켓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 또한 WWE 내부에서는 세스 롤린스와 코디 로즈, 군터 등의 선수들이 라이브 이벤트 부활을 강하게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코디 로즈, 군터 뭐 이런 선수들은 계속해서 선수들이 경기를 너무 자주 안 하니까 오히려 부상에 쉽게 노출된다. 몸이 적응되는 게 제일 좋고 실력이 늘으려면은 경기 많이 하는 게 무조건 좋다. 하우스쇼 부활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해 왔는데 이번에 무려 10번짜리의 패키지 하우스쇼 광고가 열렸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많은 하우스쇼가 할 것 같다. 그래서 세스 롤린스, 코디 로즈, 군터 굉장히 행복해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원래 여름 티켓은 저렴하지 않았나? 다들 휴가로 다른 지역 가니까. 그래서 그거는 미국 내 지역 특성이라 저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서도 일단 WWE는 썸머슬램까지 하려고 하는 게 서민들이 낼 수 있는 가장 비싼 가격을 찾겠다. 그래서 레슬매니아 개 비싼 거 인정. 그래서 이제 썸머슬램까지 서민들이 낼 수 있는 가장 비싼 금액의 그 적정선을 찾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금액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링사이드나 입장료 티켓을 올리고 일반 객석 내리는 게 좋을 텐데 그게 좀 적절하긴 하죠. 어쨌든 어떤 콘서트든 간에 가장 가까운 좌석은 제일 많이 팔려요. 순식간에 매진되긴 해요. 그래서 저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WWE 지금 맨 앞줄 $10,000긴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성형 안 했다고 라는 뉴스인데요. 스트레이트는 온라인에서 계속 제기되는 성형 수술 루머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며 자신은 가슴만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레슬매니아 경기 도중 실제로 치아 일부가 깨졌다고 인정하면서도 WWE에서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알렸습니다. 가장 화제가 된 부분은 지오반니 빈츠와 관련된 이야기였는데요. 최근 온라인에서는 빈츠가 티파니에게 지나치게 플러팅했다가 WWE에서 잘렸다라는 루머가 퍼졌는데 스트레이트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른 과장된 이야기들이 많다라고 설명하면서 그가 TNA 갔고 TNA에서 정말 잘할 것이다 라고 이 빈츠의 미래를 또 응원했습니다. 입술 필러 넣은 것 같긴 한데 그치? 나도 그런 것 같긴 해. 입술이 말이 안 되긴 해요. 입술이 무슨 떡볶이 마냥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두툼하게 있는데 입술이 저도 좀 의심되긴 합니다. 가슴은 뭐 부정할 수가 없죠. NXT 초창기에는 소심했다가 나중에 부상 회복 후에 갑자기 많은 용기를 낸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고 이빨은 좀 신기하긴 했어요. 이빨은 레슬매니아 경기 중간에 분명히 깨져 있었는데 경기 후에 퇴근길에 갑자기 이빨이 멀쩡해서 뭐지? 막 이랬었거든요. 이빨은 좀 신기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때는 이빨 깨진 거 부정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빨 깨진 거 인정했다. 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스트리밍을 시작한 것 같아요. 이 스트리밍에서 성형에 대한 이야기, 이빨에 대한 이야기. 또 지오바니 빈치가 자신에게 과한 플러팅으로 인해서 잘렸다. 이런 루머가 있었는데 이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또 밝히게 되면서 자신은 지오바니 빈치의 방출과 연관이 없다. 이렇게 루머를 일축하면서 막 스트리밍 하는데 말투가 달라서 재밌더라고. 티파니 스트래턴의 배역일 때랑 스트리밍을 하는 일반적인 말투일 때랑 말투가 달라서 좀 재밌었어요. Guys, I just had my boobs done. I'm not plastic from head to toe. 인정했구나. 가슴 Got some 했고 lip filler and we've got 입술 필러 some 넣었고 Botox. 보톡스도 That's it. 맞았고 하지만 거기까지야. I'm not plastic from head to toe. It's just the chest,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형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the 아니야. lips, and some Botox. Okay, let's move on. 이빨 관련해서도 Shit, 그거를 I 새로 would 박은 actually 게 kind of 사실이 think that's 아니다. pretty cool. How many of you guys thought that both of those were true? Yeah, who thought those were true? 이게 진짜라고 믿는 사람 누구야? 내가 천천히 볼게. 근데 이빨 분명히 깨졌었잖아. 자기도 이빨 깨진 건 맞다 그랬는데 이빨을 교체한 것도 아니래. Walk it. 이빨을 떼운 거야 그러면? 이게 지오바니 빈치 얘기한 거 같거든요. I hope he is doing amazing. I heard he just signed with TNA. 지오바니 TNA 갔던데 지오바니 빈치 잘할 것 같아. 걔는 그냥 엄청 잘할 거야 이런 뜻이야. 지오바니 빈치가 자기한테 들이댔다는 거는 사실이 아니다. In a complete false accusation. 사실이 아니다. 스트리밍 하이라이트가 있길래 퍼봤습니다. 뉴스 원문이에요. 다음 뉴스입니다. TNA 뉴스인데요. 다시 파비앙으로 전 WWE 스타 지오바니 빈치가 TNA와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최근 TNA 임팩트 방송 말미에 등장해 세드릭 알렉산더와 대면했고 팬들은 WWE에서 충분한 기회를 받지 못했던 그가 TNA에서 새롭게 활약할 가능성에 기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TNA 방송분에서는 ECW 팀 갱스터즈의 출신 무스타파 사이드가 깜짝 등장해서 이 뉴잭 사망 5주기를
기념하는 의미 있는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팀 갱스터즈 출신 유잭의 태그팀 파트너였던 이 무스타파 사이드가 등장했어요. TNA 임팩트에. 이게 또 유잭의 사망 5주기를 기념하는 의미 있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하드코어 레전드였고 좀 사이코로 유명했죠. 이 유잭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자학적이고 성격도 안 좋긴 했는데 그래도 경기라던가 뭐 ECW 하드코어 경기에 임하는 그 익사이팅한 모멘트, 정신 상태라던가 실력도 괜찮았고 프로모도 좋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긴 합니다. 동료 선수들은 좀 싫어하긴 하는데 많은 팬들이 그리워하긴 해요. 또 지오바니 빈치가 예전 이름 파비앙 아이흐너로 돌아간 것 같던데 타이탄2로 보니까 파비앙 아이흐너로 돌아간 것 같고 이 파비앙이 레온 슬레이터가 걔한테 졌어요. 세드릭 알렉산더한테 졌어요. 그래서 레온 슬레이터가 조금만 버텼으면 최장기간 엑스디비전 챔피언이 될 수 있었는데 세드릭 알렉산더한테 패배하면서 엑스디비전 챔피언이 바뀌었고 세드릭이 우왕 챔피언이당 이러고 있는데 파비앙 아이어너가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나와가지고 사진처럼 너 내가 다음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앞으로 엑스디비전 쪽으로 활동할 것만 같은 파비앙 아이흐너의 꽃길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파비앙 아이흐너 진짜 너무 잘합니다. 예, 경기는 너무 잘해요. 내 생각엔 그리고 NXT 때 지오바니 빈치 그 명품 이탈리아 아저씨 있잖아. 그 프로모도 괜찮았거든? 그래서 나는 이 파비앙 아이흐너를 되게 높게 봤어요. 근데 지오바니 빈치로 되게 짧게 활동하고 NXT에서 난 되게 뭔가 되게 높게 갈 줄 알았거든. NXT 안에서. 근데 되게 짧게 활동하고 스맥다운 콜업 된 다음에 활용 안 하고 그냥 방출됐죠. 그래서 되게 안타깝긴 합니다. 건치 저도 안타까워요. 빈치 안 그래도 지난주 TNA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TNA 엑스디비전 챔피언 된 세드릭 알렉산더를 저격하면서 좋은 경기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나는 진짜 지오바니 빈치가 TNA에서 프랜차이즈 스타가 됐으면 좋겠어. 너무 잘해서. 이 임페리움의 모든 멤버들은 이제 다 다른 회사에 있네요. 군터도 WWE에 있고요. 로드빅 카이저는 트리플레아에 있고요. 그리고 지오바니 빈치는 TNA에 있네요. 이걸 트리플레아라고 표기한 것 자체가 유머긴 하죠. 유머. 일본인은 NXT부터 란 뉴스인데요. AJ 스타일스가 최근 인터뷰에서 나라쿠가 곧바로 WWE 메인 로스터가 아닌 NXT에서 시작하는 이유를 옹호했습니다. 그는 과거 나카무라 신스케가 역시 NXT를 거쳤다는 점을 언급하며 WWE와 신일본 프로레슬링의 제작 방식의 차이를 굉장히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AJ 스타일스는 역시 WWE 입성 초기에 빠르게 적응해야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카메라 위치,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카메라에 등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 같은 세세한 부분을 배워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한 후속 뉴스인데요. 미국과 일본은 달라라는 뉴스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스포츠 경기 자체에 집중하기 위해서 카메라 동선이나 연출 개념이 WWE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J 스타일스는 일본에서는 카메라맨이 각본 회의나 연출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WWE는 관여하며 철저히 엔터테인먼트 중심 제작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적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메인 로스터에서 실수하며 배우는 것보다 NXT에서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편이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WWE는 하드캠이 있죠. 하드캠. 신일본도 있긴 있는데 고정캠으로 이제 하드캠이 있고요. 그 하드캠에 선수들이 등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격투기 게임을 하잖아. 격투기 게임 하면은 한쪽은 이제 오른손잡이들이 보통 이렇게 배면을 보이게 되면 한쪽은 등면을 보이게 되잖아. 서로 마주 보게 되니까. 근데 WWE는 좀 웬만하면 서로 옆모습으로 많이 보여요. 좀 등을 좀 안 보이게끔 많이 연출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하드캠에서 절대 등을 보이지 않게끔 훈련이 되어 있고 좀 카메라를 응시해야 될 때 어느 카메라를 봐야 되는지 하드캠 옆에 있는 그 정면에 얼굴 보이는 줌캠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란히 있는 그 줌캠을 바라봐야 되는 게 좀 정설인데 그런 걸 좀 적응하려면은 NXT를 좀 거치는 게 좋다. 또 모든 일본인들은 영어 때문에라도 NXT를 거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원래는 후나키가 영어 선생님으로 이 미국에 상주하고 있었죠. 지금은 아닙니다. 영어 선생님을 따로 둬요. 후나키보다 더 영어 잘하는 원어민 선생님을 따로 두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영어나 하드캠, 고정캠 이런 걸 위해서 또 한다. 그래서 객석도 하드캠에 카메라 샷을 받는 쪽이 비싸요. 하드캠이 설치된 하드캠에 안 나오는 하드캠 쪽 등지는 부분은 싸요. 같은 맨 앞줄이어도 가격이 달라요. 부인도 NXT에서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되게 유명한 짤인데 못 보신 분이 있을까봐 한번 퍼와봤어요. 이제 업업 다운다운이라고 세스가 세스 플레이하고 AJ가 AJ 플레이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굉장히 유명한 영상입니다. 이게
반격을 하라고. Come on! Come on! AJ. Oh, AJ, I think you're done. 몇 번을 봐도 웃긴다. 아, 참 레전드긴 하네요. 그래서 이게 AJ 스타일스가 이 게임에 굉장히 진심이어서 여기에 막 Bro is a real gamer 이렇게 써있는데 예, 진짜 게임에 진심이다 AJ. 다음 뉴스입니다. 언더가 났다라는 뉴스인데요. 트리플레이에서 최근 엘그란데 아메리카노 스토리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줄리어스 크리드, 브루터스 크리드가 경기가 끝났는데 게이블 아메리카노가 난입을 했고 이후에 카이저 아메리카노가 또 등장해서 엄청난 환호를 받았습니다. 카이저 아메리카노가 유창한 스페인어 프로모까지 선보이면서 마스크 대 마스크 대결을 예고했고 팬들 사이에서는 언더테이커가 트리플레이와 프로듀서로 참여하면서 스토리가 훨씬 살아났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언더테이커를 뭐 메인 로스터 부커로 앉혀야 되니 뭐 트리플 H의 크리에이티브 컨텐츠 디렉터 자리를 끌어내려야 되니 뭐 어쩌니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TKO 찜질을 받으면 언더테이커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무튼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집에서 놀랐을 듯이란 뉴스인데요. WWE는 데미안 프리스트와 알투르스 대 타마통과 탈라통과 경기를 홍보하면서 이미 2주 전에 방출된 제이시 마테오의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해당 경기 자체도 결국 알투르스가 메디컬 클리어를 받지 못하면서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후 보도에 따르면 제이시 마테오, 즉 제프 콥은 신일본 프로레슬링 행사 백스테이지에서 목격되었지만 WWE 비경쟁 90일 조항 때문에 올해 G1 클라이맥스 출전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일본이 젊은 일본 선수 육성 중심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43세 베테랑인 제프 콥과 장기 계약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이 사진이 제프 콥이잖아요. 근데 이제 탈라통가로 직원이 헷갈려 한 것 같다. 그 똑같은 직원 아니냐? 테스트랑 타이터스 오늘 헷갈린 똑같은 직원 아니야? 아무튼 간에 이 탈라통가 사진을 써야 되는데 방출된 제프 콥 사진을 썼다. 이 예고편에서. 근데 심지어 알투스가 부상인 것 같아요. 이 메디컬 클리어가 안 된 것 같아요. 예. 메디컬 클리어가 안 돼서 알투스가 못 나오게 되면서 이 스맥다운에서는 이제 데미안 프리스트가 타마통가랑 싱글 경기했습니다. 싱글 경기. 그래서 어차피 나오지도 못할 거였는데 괜히 예고해서 찐 빠는 것만 노출이 되었다. 그래서 집에서 제프 콥이 보다가 화들짝 놀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최근에 또 있었던 신일본 흥행에서는 제프 콥이 백스테이지 현장에 있었으니까 어쨌든 간에 신일본은 나오긴 할 것 같다. 신일본 나올 것 같고 신일본 나오면서 아마 AW도 연결될 것 같은데 확실한 거는 이제 90일 비경쟁 조항 기간이 끝나면 G1이랑 겹쳐서 G1 클라이맥스 토너먼트를 놓칠 것 같다. 그래서 제프 콥이 좀 안타까운 타이밍에 방출된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제프 콥 한푼을 환영한다. 아 좋죠. 네. 근데 이게 나는 좀 헷갈리는 게 WWE에서 왜 이렇게 사람이 0.5배속이 되는지 는 이해가 안 돼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저는 제프 콥이 못해서 잘린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 제프 콥이 좀 기회를 못 받은 것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뭐 둘 다 있다고 생각되는데 뭐 어떤 선수는 다 그렇겠지만서도 일단은 나는 제프 콥이 제일 헷갈리는 거는 기술 봉인이 거의 없었어요. 에슬리 수플렉스나 뭐 투어 오브 아일랜드를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WWE 버전은 더럽게 재미가 없냐 이거야. 아 너무 신기해. 그래서 방출이 됐을 때 고개가 끄덕여지긴 했어요. 아 진짜 더럽게 못하긴 했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사람이 단체가 이 단체에만 오면 이렇게 재미없어지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락이 사랑했던 위클리 경기 정말 최악이었어. 그러니까 아니 그걸 떠나서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느려 보였지? 다음 뉴스입니다. 할까 말까 할라라는 뉴스인데요. 최근 돌았던 테디롱의 스맥다운 GM 복귀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테디롱은 인터뷰에서 WWE로부터 아무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고 직접 부인했으며 현재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사인회 활동 정도만 즐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언제 내려놔야 할지 안다라고 하며 현재 WWE 복귀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해서 WWE로 연락을 받은 것도 없고 본인도 지금은 자기가 낄 때가 아니다. 나의 시간은 갔다라고 이제 언제 내려놔야 하는지 안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모로 양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가끔은 모습을 드러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 게 좀 그립긴 해요. 막 할라 막 이러면서 태그팀 플레이야 막 이러면서 막 그 깽깽이 춤 추는 거 있잖아.
그래서 가끔 보면 좋아요. 매주 보면 좀 킹받는데 한 번 나오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쵸. The Undertaker 맞죠. 티어도르 롱이 상대한테 너의 상대는 언더테이커야 막 이렇게 알려줄 때 그 임팩트 있게 힘주는 그 억양이 유명하죠. 예. 저도 기억납니다. 하지만 언더테이커가 없다. 그것도 맞죠. 악마를 보았다. 전 WWE 스타 리치 홀랜드는 최근 빈스 맥맨과 브루스 프리차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빅이 부상 사고 직후 WWE가 자신에게 라이브 사과 프로모를 강요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며 결국 방송 직전 갑자기 취소된 과정 역시 자신을 흔들기 위한 행동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홀랜드는 당시 상황을 정말 악취미였다라고 표현하며 이후 두 사람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벨리투벨리, 오버헤드 벨리투벨리를 장외로 쓰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나도 안전하게 등으로 떨어져야 되는 것을 마치 드라이버 마냥 수직으로 목부터 떨어지게 되면서 빅2 선수의 목이 부러졌고 은퇴를 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WWE의 빈스하고 브루스 프리차드가 너 이걸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프로모를 찍어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그걸 요구를 했고 해서 그거를 준비했는데 찍으려고 보니까 갑자기 찍기 직전에 하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막상 마음의 준비를 다 끝내놨는데 취소되고 나니까 이거 악마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마음고생한 리치 홀랜드의 에피소드를 털어놓은 거죠. 예. 리치 홀랜드가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빅이한테 소고기도 선물하고 병문안도 가고 최대한 보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빅이도 용서를 했는데 팬들이 용서를 못하죠. 빅이의 팬들이 용서를 못하고 뭐 살해 협박도 하고 리치 홀랜드도 막 너무 힘들어했고 근데 결국에 본인도 부상을 입게 되면서 방출되었고 NXT에서 샌드다운 된 뒤로 해서 업보가 결국에 실현이 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좀 안타깝기는 해요. 일단 빅이가 너무 안타까웠죠 이때. 빅이 부상 없었으면 뉴데이가 수명이 더 길었을 것 같다. 이거는 나도 그 생각을 당시에 했어요. 예. 방출 당시에 저도 그 생각했기 때문에 방출이라기보단 디파처죠 디파처. 재계약 협상 결렬인데 아무튼간에 저도 그 생각을 하긴 했어요. 얘가 테스트냐? 라는 뉴스인데요. WWE 굿즈 사고도 팬들 사이에서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로얄럼블 2001 복각 티셔츠에 실제 출전하지 않았던 타이터스 오닐이 테스트의 이름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AI가 잘못 만든 거 아니냐라는 농담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테스트 이름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타이터스 오닐이 빵긋 웃고 있어요. 이 럼블이 굉장히 재밌는 럼블이죠. 2001년 로얄 럼블이. 저도 기억이 나고. 그런데 여기에 테스트 이름에 타이터스 오닐이 있다. 그래서 이거 AI로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팬들이 의문을 낳고 있고 이 디자인팀이 좀 짬방 안 되는 애라 그런가? 이런 실수를 하네. 그래서 실제로 이 WWE에서 사무직원을 뽑을 때 있잖아요. 사무직원을 뽑을 때 WWE 팬을 좀 안 뽑으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WWE 팬들을 뽑게 되면은 뭔가 좀 일을 좀 사심에 치우치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WWE 팬이 아닌 사람 위주로 뽑는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타이터스 오닐이 테스트로 직원이 실수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